HLB가 16.57% 상승하며 2월 20일 상한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일 거래량은 944만 주로 역시나 2월 20일에 나온 1189만 주 이후로 최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HLB는 공매도 금지 이슈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는 물론이고 역사적인 신약호가 기대가 있었음에도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누적된 모멘텀을 상방 세력들이 일시에 분출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돌발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다급한 것은 공매도 세력일 것입니다. 이 거래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얼마나 공매도 쇼커버가 나왔는지 추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관성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저점에서 장기간 횡보하며 웅축했었던 에너지가 저항 구간을 넘어서면서 증폭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방송에서는 강력한 저항 구간 위에서 3거래일간 시종가를 유지하며 안착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33,400원은 지지력이 더욱 강력해졌으며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봉의 지지력까지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직전 거래일에 나온 음봉을 분석하면서 지지력을 견고하게 하고 상승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음봉이라고 평가했으며 모든 이평선을 발 아래로 두었기 때문에 응집된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금일 강력한 추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저항 자리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저항을 앞두고 매물을 충분히 흡수해가며 돌파를 시도해야 예후가 좋다는 것이 주식판의 정설이지만 오늘처럼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를 하게 되면 저항을 뚫어내는 에너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당일에 국한될 뿐이며 자주 강조드렸듯이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후 3거래일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HLB그룹주들은 강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해당 양봉을 잠식당하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추세 반락을 일으킨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봉의 50%를 3거래일 이내에 잠식당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출량파가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한 차트 이론이니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금일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굵직한 매물을 다수 쏟아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재료를 동반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할 때는 양도성 회피 물량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HLB의 모멘텀에 일단 기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금일 기관은 153억 원을 순매수하며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순매수 금액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타에 집중하는 금융투자가 53억 원을 매수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연기금이 41억 원을 순매수하고 역시나 중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투신이 44억을 순매수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신은 지난 9월 14일에 108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투신이 순매수한 108억 원은 기관 순매수로는 HLB 역사상 역대 9번째로 많은 순매수 금액이며 투신 순매수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투신이 역대급 매집한 이후 오늘까지 투신의 순매수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 투신이 투자했던 108억 원은 출량파의 예상대로 중장기 포지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9월 17일 방송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었는데 당시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해보면 투신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펀드 자금을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가 신탁 운용하는 것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의 돈을 굴려서 운용 수수료를 비례적으로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률에 가장 집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뮤추얼 펀드 열풍이 있었을 때 예상을 벗어나는 저조한 수익률로 투신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며 현재는 자금 유입과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ETF가 대안으로 제시되며 펀드 매니저를 통한 신탁의 필요성이 점점 더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신은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몇몇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투신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9월 17일 108억이라는 큰 자금을 한 방에 HLB에 투자했다는 것과 금일 44억이 추가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직전 1일 최대 매집 규모였던 2019년 85억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이면의 정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대상승 이후 HLB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너무 오랜 기간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나온 16.5% 상승률이 지난 3년을 모두 통틀어도 3위에 해당되는 상승률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금일 나온 상승률은 역설적으로 한때 코스닥 시총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였던 HLB의 고난했던 3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금일 HLB의 거래량은 949만 주를 찍으며 1000만 주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며
지난 3년간 10위에 해당되는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제외하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상승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글로벌 주요 증시는 여전히 경기 회복 가능성이 묘연한 중국 증시와 엔화 강세로 하락한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을 보인 이유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장을 마감했기 때문이며 오늘은 상대적인 반등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상된 동결이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의 시장이 환호한 것이 아니며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투심이 회복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3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2025년에는 4차례 인하하며 2026년에는 또다시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내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제약바이오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하며 국채금리 하락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양대 지수가 1.3% 넘게 상승했음에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출량파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지수의 대세 상승을 예상해왔는데 대세 상승 시기에는 대형주가 먼저 반응하고 소형주들은 대형주가 한 파동을 만든 후에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더라도 시총상위권 종목에 먼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을 보면 HLB가 16.57% 상승하며 시가총액 5조를 넘기며 선방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이며 여전히 순환매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는 0.53% 상승하며 지수 상승률을 조금 하회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제약과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제약주들이 주목을 받았으며 HLB그룹주들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금일 양대 시장 시총 1천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들이 4종목이나 상위권에 포진하며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들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였는데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되는 비중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적지 않은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양대 시장 현물과 선물을 모두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양도세 회피성 물량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양도세 회피성 물량을 바로 받아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며 기관과 외국인이 양도세 회피성 물량을 한 템포 늦게 받아주면 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월 초에 즉시 회복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양도성 회피성 물량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드디어 HLB 주가가 연초 대비 코스닥 지수를 상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HLB의 상승률이 최근 더욱 가파라지며 코스닥 상승률에 근접했었는데 금일 급등으로 코스닥 지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9월 1일 이후로 범위를 좁혀보면 코스닥 지수와 제약 섹터는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HLB는 상대적으로 추세 상승이 확연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상승 모멘텀을 체크할 때 상대적인 강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과 지수 섹터를 비교하는 습관은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이 175만 주를 순매도로 쏟아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받아주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수급을 보면 개인의 매물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대량 출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292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0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257만 주를 순매수하며 지난달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수급은 개인은 354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28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23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6개월과 1년 장기 수급에서도 드디어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하였고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일 때는 아무리 좋게 봐도 개인의 물량은 게르게 불과할 것입니다.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개인의 물량이 자양분으로 활용될 것이며 언론에 현혹된 개인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대부분 매도 타점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시장 조성자 물량 체크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잔고는 6,52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차잔고는 대부분의 경우 공매도에 활용되지만 증권사가 기업어음 상환 등을 위해서 대주거래를 통한 단기 수급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12월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64만 주로 마감하며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금일 쇼커버 물량이 대거 출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래 이후의 공매도 잔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출향파의 VIP 멤버십 추천 종목은 지수보다 높은 투자 성과로 여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곡점마다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고 싶다면 출향파 VIP 멤버십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LB를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향파의 고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출향파 VIP 멤버십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양봉으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했지만 이후 3거래일간의 행보가 단기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이트 있는 조력가의 분석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을 요청하는 말을 거의 드리지 않는데 급등이 나오면 장중에 긴급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응 방안을 올릴 수도 있으니 구독하셔서 업로드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의 장전 코멘트를 매일 확인하시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